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기대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 애새끼가 나와줘야 되는 그 수정과 임신, 수정부터 분만까지 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31페이지, 우리들의 교재는 이제 131페이지 펴 놓으시고요. 수정과 분만을 좀 해야 되는데, 둘렌 여섯, 핀포인 것은 문제풀이까지 해야 되네요. 자.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면요. 131페이지에 그 4번 수정과 임신의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자, 여기입니다. 수정 장소 어디라고요? 수란관의 상단부입니다. 수란관 상단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단부야. 상단부. 자, 여기서 수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자 접근이고, 정자 침입이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다수정 방지 뭐 등등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히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이고 그 안에서 염색체 변화 또는 감수 분열로 인한 DNA량 변화 등등을 따져줘야 돼. 핵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까지는 이제 비분리 과정까지 이제 생각을 염두에 두란 말이야. 알겠지? 자, 2번 내용입니다. 이제 괄호 2번 착상과 임신. 착상. 나날이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수정입니다. 수정란이죠? 자, 수정란 2N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무조건 체세포 분열이야. 자, 2세포, 4세포, 8세포, 16세포, 32세포, 64세포, 128세포. 숫자 까먹었네? 256세포까지 안 가, 이 새끼야. 숫자 지금 까먹었는데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지금. 숫자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실배라고 합니다. 숫자 상실해야 돼. 오케이. 숫자 까먹어서 상실배.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뽕나무 상자에다가 과실실자, 오돌도돌한 거 있어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거. 그거 닮았다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니? 이렇게 계속 상실배가 여기 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열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요. 이걸 포배라고 그러죠. 포배. 자,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난할이라고 그럽니다. 난할이라고 그러고, 자, 요 하나 있죠, 요거. 요 세포 하나를 뭐라고 그러죠, 우린? 세포 하나를 할구라고 합니다. 할구. 자, 할구. 자, 난할이 진행됨에 따라서 할구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2세포, 4세포 이런 식으로 되면서 크기는 어떻게 돼요? 할구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작아졌다 쳤을 때 이제 착상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가장 작아졌을 때 착상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할구. 그 다음, 할구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난할을 거듭할수록 할구의 수는 증가하죠? 할구에서는 증가하고요. 할구 하나의 염색체 수는요. 2N 이코로 46. 똑같죠? 할구 하나당 DNA량도 똑같습니다. 할구 하나를 걸 때 그 특징 알지? 할구의 크기는 줄어들고 DNA량 염색체 수는 같고. 됐지? 대신 이제 배. 이게 배야. 엠브리오. 싹이라는 뜻인데 배. 자, 배 전체의 크기는 어때? 불변입니다. 세포질의 양 불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자, 배 전체의 DNA량은 어떻게 되니? 증가하겠지. 이 세포 하나가 DNA량 많아지니까 배 전체의 DNA량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는 거야. 무슨 말 알지? 배 전체의 염색체 수는 증가하는 거지. 그지? 이해 가요? 할구를 물을지 배를 물을지 니네들 잘 알아둬야 돼. 할구는 이 세포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배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이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여기 수란관에 뭐가 있어? 짧은 털, 운동기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오케이? 요거 선모입니다. 선모.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놈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지. 난자하고 정자하고 들어서 정자가 딱 들어갔더니 정자의 꼬리 가지고 헤엄쳐간다. 이 난자를 수정된 거 이동시킨다. 이런 놈이 있었다고 그랬지. 이런 엄청난 상상력. 자,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초반에서 떨어졌어. 초반에 떨어지면은 초반에서 이게 나머지 쓸데없는 거. 뭐 띠꺼 끼뽀나인지. 전 세계적인 유행어입니다. 자, 이것도 지우자. 자, 봐. 여기서 초반, 한 요쯤에서, 초반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두 덩어리 떨어졌어. 하나의 수정란이 나날하다가 이렇게 두 덩어리 떨어졌어. 덩어리가 똑같은 양이 떨어지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지?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나올 수 있어.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초반에 이 부분은 얼굴이 될 부분, 이 부분은 팔다리가 될 부분 그러면은 이 새끼가 이렇게 가가지고 착상하면 대가리 따로 몸통 따로 나오나? 아니죠.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쭉 가다가 이 조그만 놈이 더 먼저 가. 이 조그만 덩어리가 먼저 가서 여기에 먼저 붙고, 그 다음에 큰 놈은 나중에 와서 여기 붙고 하니까 태반이 2개가 돼. 태반이 2개가 돼. 그래도 얘네들은 맨난성 쌍둥이야.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야. 일란성 쌍생아가 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오케이.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쪼개졌어. 쪼개졌어. 이렇게. 거의 다 와서 쪼개져서 같은 곳에 붙었더니 태반이 하나가 돼. 이것도 일란성 쌍생아. 알겠니?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를 태반 하나다, 2개다, 그걸 일란성, 이렇게 절대 이게 아니야. 어? 같은 하나의 수정 나노부터 분열해 오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일찍 떨어지게 되면 다른 데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생물이라는 건 다양성을 생각해 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떨어지다가 제대로 안 떨어진 경우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가 떨어진 경우. 이게 무슨 쌍둥이라고 그러냐? 샴입니다, 샴. 보통 이제 엉덩이나 이제 어깨 쪽이 많이 붙는데, 옆구리인가? 거기 많이 붙는다고 그러더라고. 샴 쌍둥이. 그래서 이때 잘라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되죠. 자, 나날 과정을 거쳐서 여기 착상하게 되는데 며칠 걸리죠? 수정으로부터. 이제 배란일이 곧 수정일이다. 배란일이 곧 수정일이고, 수정일로부터 며칠 걸리죠? 배란일이 곧 수정일이고. 그로부터 수정된 다음에 6 내지 7일 걸려. 6 내지 7일 후에 착상을 하게 돼. 알겠지? 자, 자궁벽에 뻘겋게 자궁벽이 두꺼워진 상태였어. 거기에 착상을 쫙 했습니다. 이거 착상을 했어. 착상을 해서 먹이를 이제 얻어야 될 거냐. 배고플 테니까. 일주일 동안 배고플 테니까 먹이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 이렇게 뿌리를 박아. 뿌리를 이렇게 내려. 이 뿌리가 뭘 닮았니? 이 뿌리가 이제 초기 태반이야. 태반. 영양소 얻어 먹을 태반이야. 자, 이 뿌리가 뭘 닮았지? 요거 닮았잖아요. 이거. 이거 뭐니? 소장 융털 닮았습니다. 융털. 그래서 융털이라고 하면은 털자를 애한테 쓰면 좀 이상하니까 털 안 쓰고 뭐라고 그럽니까? 털자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게 털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 그래서 융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융모. 오케이? 융모. 그래서 요걸 딱 띄어내면 요 융모에 있는 막을 띄어내면 융모막 검사가 돼. 여기 이렇게 주사기 가지고 이렇게 뚝 띄어내서 검사하면은 융모막 검사가 돼. 그래서 임신한 지 한 9주에서 10주 정도? 그 정도의 초기에, 임신 초기 한 9주에서 10주 정도에서 요 육모를 딱 띄어내서 검사를 하는 게 육모막 검사야. 애 이상이 있는지. 근데 그때 요게 같이 똑 떨어질 수가 있어. 유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잘 봐라. 잘 들어. 지금부터 잘 들어. 얘가 지금 착상을 했어. 착상을 해서 그때가 바로 임신이야. 착상이 꼬로 임신이야. 착상이 꼬로 임신인데 그럼 착상했다라는 거, 나 임신됐다라는 거 이제 알려줘야 돼. 누구한테? 얘한테. 난수한테. 무슨 말이니? 자, 이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얘한테 알려줘야 돼. 즉, 빵1, 7일, 14일, 20일, 20발. 빵, 7, 2, 14, 21, 20발. 근데, 지금 이 난소 시기가 여기에 있을 때, 즉, 배란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착상된 거니까, 배란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착상한 거니까, 착상했을 땐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황체. 맞아? 그럼 얘가 계속해서 황체 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줘야지 자궁벽이 두껍게 유지가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임신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관건이야, 얘가. 제가 살려면 얘가 계속 가야 돼. 황체가 계속 가줘야 돼. 죽으면 안 돼, 황체는. 알겠어? 그래서 비굴하지만, 얘는요, 요 육모에서, 자, 황체한테 제발 좀 죽지 말고 좀 가줘. 황체야, 제발 가줘. 그래서 체야, 계속해서 가다오, 고!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황체 go! please! 그래서 HCG를 분비합니다. 자, HCG 미안하다 이 새끼들아. HCG라는 걸 계속 분비해. 그래서 초기 태반인 육모에서 HCG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은 얘네들 가서 이제 황체한테 제발 황체야 퇴화하지 마라. 나 임신됐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그럼 황체가 머무르게 돼. 퇴화하지 않고. 됐냐? 황체. HCG, 알겠지? 원래는 뭐 약자냐, 이거? 휴먼, 인간, 컴퓨터 그래픽. 자, 그래가지고요. 어려운 단어야, 이거 니네들 얘기해줘도 몰라요. 사전 찾아봐. 자, 그리고,
황체 go. 예, 좋습니다. HCG. HCG가 언제 나온다고? HCG가 언제 나와? 임신되면, 즉 착상하면. 여기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야. 이거 길잖아. 인간 육모에서 만들어서 인간 육모성, 그 다음에 생식선이 뭐냐면 난소야. 생식선. 난소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이야. 무지하게 길지?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알겠어? 그래서 HCG가 이 여자의 여기서, 육모에서, 초기 태반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혈액 타고 나서 저한테 쭉 가는 거야. 그리고 혈액을 타고 간다고 그랬지.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체 있지, 사고체. 사고체에서 여과가 돼. 호르몬 일부가 여과가 돼, 사고체에서. 그럼 오줌으로 나가. 그 오줌에서 이게 검출된단 말이야. 임신 진단 시약이 있어. 뒤에 나온 임신 진단 시약인데 거기서 얘가 검출되면 임신 됐구나야. 알겠지? 혈액 검사를 해서 얘를 할 수도 있고 임신 진단 시약이 더 간단하지, 그지? 그걸로 검출할 수 있어. 자, 좋습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수정된 이후 일주일 후에 난화를 거듭하다가 자궁 내막에 붙는 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하고, 그 착상되면 임신이라고 그러고, 임신되면 바로 초기 태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초기 태반 육모라고 하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HCG가 황체 퇴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새끼는 점점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컸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자,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 이 탯줄이죠? 탯줄이 가슴에서 나오나? 자, 오늘 아트가 잘 안 되네요. 예, 이게 태반입니다. 태반이라는 건 애기 혈관도 있고요. 엄마 혈관, 혈액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애기 조직, 엄마 조직이 다 있는 곳이야. 근데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태반. 자, 근데요, 얘가 지금 얼굴 좀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여유만만하네요. 여유만만. 왜 그럴까요? 얘가요, 아까 HCG 분비하는 동안은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죠? 황체가 언제 퇴화할지 몰라요. HCG를 분비해가지고 황체가 퇴화되지 말아라 했는데, 이 황체는 엄마 건데, 이 여자, 엄마 입장에서 황체가 퇴화할 수가 있잖아. 언제? 놀래면. 어머나! 놀래면은 황체가 퇴화버리는 경우, 얘는 어떻게 되니? 떨어집니다. 이걸 애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3개월 전까지는 항상 불안해. 엄마가 놀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엄마가 조심해야 돼. 3개월 전까지. 근데 3개월 딱 지나가니까 도저히 맨날 비굴하게 지금 이거 빌고 살 수는 없어. 얘도 하나의 엄연한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스스로, 이 태반에서 스스로 뭘 만들어내냐면 저 황체에서 만들어졌던 거 뭐지?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 있죠? 그걸 지가 다 분석을 했어요. 대가리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태반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뭐하고 뭐요?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로겐을 여기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저 황체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HCG 더 이상 분비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죠. HCG 끊어버려. 야! 됐어. 더 이상. 빌지 마. 끊어. HCG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럼 오라라라라라 이제 빌지도 않네?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이 황체는 어떻게 돼? 퇴화되는 거죠. 3개월 이후에 난소에 있는 황체는 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야?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니까 계속해서 자궁벽이 모띠꺼 뽀나이지 됩니다. 맞습니까? 다른 임신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유예요. 3개월 이후에는 안정권 들어가. 안정권 들어가서 웬만하면 애가 떨어지지 않죠. 왜냐면 얘가 놀래야 돼. 애 떨어지면 얘가 놀래야 돼. 근데 얘를 놀래게 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배 나오는 여자들 얘를 놀래게 하는 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배를 톡 쳐도 양수에 있기 때문에 떠다녀 이렇게. 재밌네 이러면서 좋아해요. 또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얘는 귀가 안 들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놀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3개월 뒤에는 그다음 유산의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안정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만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들에게 좀 한번 정리를 하고 합시다. 131페이지에, 131페이지 착상 보세요. 나날은 뭐 자궁으로 수정란은 나날을 하면서 수란관에 따라 자궁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수정되면은요, 그 정자하고 난자하고 딱 만나면 감수 제2분열이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날 시작합니다. 체세포입니다. 알겠죠? 감수 제2분열 완료되고 나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날은 세포의 생장기가 없는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진행될수록 할구의 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 세포 하나는 점점 많아지고요. 크기는 작아진다고 그랬죠. 하지만 수정란 전체, 이걸 뭐라고 그래? 배라고 그러죠. 배의 크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나날의 특징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착상과 임신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포배 상태로, 무슨 상태로? 포배 상태로 이렇게 파묻힙니다. 포배, 많이 이렇게 잘았네. 자, 포배 상태로 땡그라미 쳐. 포배 상태. 착상 땡그라미 치고. 임신 곧 착상입니다. 착상이 곧 임신 착상. 됐지? 다시. 배란일이 수정일이야. 배란일이 수정일이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착상 임신 일주일 있다가. 알겠지? 명심해. 넘겨. 자, 임신의 유지. 132페이지 임신의 유지 나옵니다. 수정란이 착상하면 태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황체가 퇴화되는 것을 막는다. 자,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호르몬이요? HCG. 착상하면 태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황체가 퇴화되는 것을 막는다. HCG. 자, 여기 심화의 창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심화의 창의 그래프 좀 보세요. 그래프. 처음에 임신 한 3개월까지 HCG 분비량 많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많아지고 있지. 근데 임신 3개월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어디서 나온 거라고? 아니, 임신, 착상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3개월까지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여자의 난소의 황체에서. 그 다음 3개월 이후에 지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태반. 알겠죠? 태반이야. 오케이? 자, 거기 나와 있네, 그 위에. 심화의 창 위에. 임신 3개월이 되면 난소 속의 황체는 퇴화되고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어 임신 상태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래프 좀 봐주세요. 그래프 봐주세요. 자, 그래프에다가 하나 더 그려 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래프에 하나 더 그려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정 후 266일 만에 분만이 일어나거든요. 266일 후에 분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분만 예정일은요? 분만 예정일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수정 날짜를 이렇게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그거 가지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분만 예정일 잡나? 산부인과에 갔더니 수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나? 그럼 수정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게 만날 때 여기서 수정 일어났나 보다. 소리가 들렸나 봐. 야, 그거 적어놓는 게 아니지. 수정 후 266일이면은, 잘 봐라. 요때부터 266일이면은, 거슬러서 여자들이 이제 달력에다 표시하는 게 뭐냐면, 월경 시작이래야. 월경 시작이야. 근데 월경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해. 임신하면 그 다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월경 시작일 있지? 거기서 요때까지가 며칠이야? 14일이지? 요때 수정된 거야. 이때부터 266일이면, 거슬러서 마지막 월경 시작일부터 며칠이야? 280일이 되는 거야. 266에다가 14 더해주면 맞아? 그래서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280일 후에 분만이 일어나는 거야. 이래서 분만 예정일을 잡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00일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100일. 100일은 태어나고 나서 이제 100일 잔치하고 이러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 또. 뭐냐? 266일 플러스 100. 366일, 365일. 1년 됐다는 얘기야. 수정된 지 1년 됐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이제 100일에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 100일의 의미는. 떡도 먹고. 사실 이제 100일 전까지는 애새끼들이 낮밤을 가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 여기가 항상 밤이었잖아.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항상 밤이었기 때문에 뭐 낮밤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낮밤이 없고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면은 이제 밤에 자고 이제 낮에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뭐 100일이다. 뭐 이런 또 의미도 있어. 뭐 여러 가지 활동 뭐라 그러냐? 아동 뭐라 그러지? 커가는 거 그거 학문은 뭐라 그래? 소아학 이런 거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고 생물학적으로도 있고. 좋습니다. 거기서 분만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 뭐지?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분만될 때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더 이상 안 나오고 분만 시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 뭐지? 옥시토신, 그다음에 프롤락틴. 프롤락틴이 LTH라고 그래가지고 접분비 자극 호르몬이야. 접분비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 자, 옥시토신은 뇌하체 후엽에서 나와. 후엽에서 분비되고 프롤락틴은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이거 호르몬에서 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옥시토신의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그 심화의 창에 있는 그래프에다. 즉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옥시토신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옥시토신은 아시다시피 양성 피드백에 의해서 급증하게 됩니다. 출산할 때까지 계속 나오다가 출산하면 쫙 줄어들어. 알겠어?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또 모성애를 또 일으키는데, 모성애. 그러니까 안아주는 그런 호르몬이래. 그러니까 애를 자꾸 안게 해주는 게 바로 옥시토신 때문이래. 근데 수컷들은 잘 안아주냐, 안 안아주냐? 잘 안 안아주죠. 뭐 집에 와도 애 한 번 참 안았다가 한 1초, 2초, 3초, 야, 너 놀아?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 보통 이제 엄마가 안아줍니다. 그래서 계속 끌어안고 뭐 화재가 나든 뭐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애 안고 죽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옥시토신의 위력이래. 알겠죠? 자, 분만 시에 옥시토신 자궁 수축해가지고 결국 출산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은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안 나오니까 결국 자궁벽이 두껍게 유지가 안 되니까 뜯어지고요. 뜯어지면서. 알겠죠? 수축되면서 밀려나오는 거야. 이때 얘가 이런 방향으로 나오니? 바로 서서 나오니? 발부터 나와서 발 잡아 당기니? 발 잡아 당기게 되면 팔 나오다가 팔뚝째 찢어지잖아. 이렇게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개월수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요. 5개월, 6개월 넘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머리를 박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머리가 워낙 커요. 자기 어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머리만 빠지면 다 빠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를 딱 해가지고 이제 자궁 경부가 딱 열리면서 이제 머리 나오는데 뭐 요새는 쉽게 나오게 하려고 뭐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쫙 뽑아내고 하는데 이렇게 딱 나오다가 이제 한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머물게 되면 애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눌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숨풍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심화의 창 계속 들어갈게요. 심화의 창. 임신 중에 호르몬 분비한 임신의 진단 보세요. 거기 그 오른쪽에 그 자료가 나오는데 임신이 된 경우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이 된 경우하고 되지 않은 경우 차이는 뭡니까? 뭐의 유무죠? HCG. 자, HCG가 있는 경우 좀 보세요. 오줌에 HCG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니? 그 HCG랑 누구랑 붙니? HCG랑 누구랑 붙니? HCG 항체랑 붙잖아. HCG 항체. 요거는 단일 클론 항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일 클론 항체. 혹시 아세요? 단일 클론 항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토끼 있잖아요. 토끼나 쥐새끼에다가 HCG를 넣어줘요. 이건 어차피 휴먼이죠. 휴먼이니까 사람의 몸에 있는 호르몬이지. 그럼 얘의 몸에서는 뭘로 여겨져 이게? 원으로 여겨지니까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건 너무 형편없이 적으니까 누굴 뽑아내냐면 항체를 만드는 B림프구를 뽑아서 얘는 분열 능력이 없으니까 암세포랑 융합을 시켜줘. 암세포랑 융합시켜주면은 이 융합세포는 계속 분열하면서 뭘 만들겠냐? HCG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야. HCG의 항체. 그럼 요거를 붙여놓은 거야. 거기다가. 알겠니? 발생 물질이 부착된 HCG 항체라고 나오지?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단일 클론 항체로 만든 거야. 세포융합법이야. 생명공학의 세포융합, 생명공학 요거 참고하면 돼. 생명공학 단어 알겠지? 생명공학 단어 참조하면은 세포융합으로 만들어진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거다. 자, 따라서 HCG가 있으면 HCG가 누구랑 결합하냐면은 HCG 항체랑 결합을 해. HCG는 항원이었고 저 항체는 HCG랑 결합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결합한 놈이 어디 가서 붙어? 어디 가서 붙냐면은 HCG 결합 부위에 가서 붙으니까 거기에 띠가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 띠가 나타나는 거야. 왜? 발색이 있으니까 발색, 색깔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두 줄이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임신이고 한 줄은 임신이 아닌 경우야. 왜? HCG가 없으니까. understand? 이 원리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태반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밑에, 맨 밑에 그 태반 보세요. 태반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은요. 태아의 정맥, 태아의 동맥, 땡그라미 치시고요. 모체의 동맥, 모체의 정맥, 땡그라미 치세요. 다시 태아의 정맥, 동맥, 땡그라미 치시고 모체의 동맥, 모체의 정맥, 땡그라미 치세요. 자, 누가 산소가 많고 누가 산소가 적은지, 누가 영양소가 많고 누가 영양소가 적은지, 노폐물이 누가 많은지 요거 좀 따져봅시다. 먼저 태아의 정맥과 태아의 동맥 중에서 누가 산소 포화도 크죠? 동맥이야, 정맥이야? 태아의 동맥이야? 태아의 동맥은 태아의 심장에서 기어 나온 거니까 태아의 동맥이라고 하지만 이미 노폐물이 많겠지.
CO2가 많겠지. 산소는 적고. 그걸 엄마한테 가서 산소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동맥보다는 어떤 혈액이 더 산소가 많겠니? 정맥입니다. 태아의 정맥이 바로 무슨 피가 흐르고 있다? 동맥혈이 흐르고 있는 거야. 동맥혈. 알겠지? 태아의 정맥에 동맥혈 흐르고 또 영양소가 많습니다. 포도당이라든가 이런 거.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엄마는요. 모체의 동맥과 모체의 정맥이 있습니다. 모체의 동맥과 모체의 정맥이 있습니다. 누가 더 산소가 많을까요? 모체의 동맥. 모체의 동맥. 됐어요? 모체의 동맥이 동맥혈이야. 오케이? 그 산소가 많아서 녹아나와. 그래서 확산을 통해서 어디로 가? 태아의 동맥에서 동맥이 지나갈 때 녹아가지고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야. 산소가. 태아의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죠? 예. 자, 그래서요, 거기서 이동하는 물질들을 오른쪽에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간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많고, 어디에 적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죠? 태아의 동맥에 이산화탄소 많아요. 즉,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있는 형태 HCO3-잖아요. HCO3-. 요게 어디에 많냐라고 묻는다면은, 태아의 동맥에 많다라고 얘기하면 돼. 정맥보다. 알겠지? 그 다음 모체의 정맥에 녹아서 가는 거야. 모체의 정맥에. 알겠어요? 이게 CO2입니다. 이게 CO2. HCO3- CO2야, 이게. 그 다음에 노폐물, 영양소 어디 가는지 아는데, 대부분의 항체도 애기한테 갑니다. 엄마의 항체도 애기한테 가. 알겠니? 그래서 애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 6개월 전까지는 엄마가 준 항체 가지고 세균들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어. 근데 6개월 이후부터는 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못 만들면은 아프게 되니까 응급실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열도 나고. 그 전까지는 엄마가 만든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항체 중에서 RH 응집소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RH 응집소 같은 게 들어가면 저가세포증으로 위험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바이러스 통과하니 안 통과하니? 바이러스 통과합니다. 작기 때문에 엄마가 바이러스 감염돼 있으면 애한테 갑니다. 풍진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에이즈 바이러스 갑니다. 알겠죠? 세균은 갑니까? 안 갑니까? 폐렴균이라든가 결핵균 같은 세균은 안 갑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서 콜록콜록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혈구는 당연히 이동 안 하고요. 혈구는 당연히 이동 안 하고. 호르몬 이동하는데 호르몬 안 적혀 있네. 호르몬 이동합니다. 양쪽으로 다 호르몬 이동합니다. 양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호르몬. 즉, 여러분들 처음에 애새끼가 여기 딱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요. 엄마가 단 거 있죠. 단 음식.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초콜릿 먹으면 애가 웃어요. 엄마 뱃속에서. 웃어요. 씩 웃어요. 초음파로 보면 애가 웃는다? 그러면은 단 걸 줄 때 얘가 좋아한다는 얘기야. 모든 생명체는 포도당에 환장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엄마의 혈당이 높은 걸 좋아해? 낮은 걸 좋아해? 높은 걸 좋아합니다. 엄마 혈당이 높으면 자기한테 포도당이 많이 공급되니까 좋은 거야. 근데 엄마는 혈당이 마냥 높아지면 안 되지. 누구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냐? 인슐린. 엄마의 몸에서 인슐린 나와서 혈당을 높이지 못하게 해주지. 낮게 해주지. 그 인슐린을 방해하는 물질을 얘가 분비를 해. 태반에 살 흘려보내. 인슐린 잡고 너 작용하지 마! 인슐린 작용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돼? 엄마 혈당은 쫙 올라가지. 얘는 좋은 거야. 씩 웃어. 엄마는 어떻게 돼? 당뇨잖아. 큰일 나잖아. 그래서 다시 인슐린 더 많이 분비해. 그러면 얘도 그 인슐린 억제하는 물질, 그 호르몬을 더 분비해. 엄마도 인슐린 더 분비해. 애도 인슐린 더 분비해. 서로 싸우는 거야.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기면은, 그러니까 애가 이기면 엄마가 위험해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임신 당뇨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임신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엄마하고 얘하고 딱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 있어야지만이 애가 결국은 그러니까 태어날 수 있는 거고, 엄마가 세거나 얘가 세거나 하면은 둘 중에 하나 병을 얻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10달 동안 무슨 엄마가 이제 뱃속에 있으면서 상당히 저를 위해서 고생하셔. 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쌍생아가요, 처음에 한 10% 정도 발견이 된대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임신돼서 가면은 10% 정도가 발견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쌍생아는 1% 미만이잖아요. 그 까닭은 뭐냐면 처음에 2개 이제 착상해가지고 자라는데요. 아시다시피 2개가 딱 자랄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9%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왜 그러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쌍생아가 자라고 있잖아.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자라고 있어. 둘이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눈뜨고 이렇게 찌르고는 거야. 너 꼬나보냐? 자, 꼬나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힘이 센 놈이 있지? 힘이 센 놈이 더 많은 영양소를 이렇게 쫙 빨아들이면서 걔가 가져갈 것까지 빨아들이니까 걔는 점점 죽어가지고 사라지고 흔적만 남고 한 놈만 자란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공간이야, 여기가 태아반이. 알겠니? 그러니까 평화로운 곳은 아니지. 평화로운 곳은 아니야.
이때 여러분들 그 약물 복용 같은 거 하죠. 약물 복용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되죠? 태아 발생 과정에서 약물 복용하면요. 특정 부분이 문제가 생기죠. 거기 보세요. 태아의 발생 과정. 133페이지에 태아의 발생 과정. 배악이 있고 태악이 있고 막 이러네요. 자, 8주 땡그라미 치세요. 수정호 8주. 대부분의 기관 형성 밑줄짝. 대부분의 형성 기관 밑줄짝. 자, 먼저 뭐부터 생길까? 우리 신께서 우리에게 생각부터 하라고 합니다. 생각부터 하라고 합니다. 뭐부터 주는 거죠? 중추신경. 생각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 심장. 그리고 손발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발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생식은 나중에 해라. 제일 나중에. 알겠어? 그런 뜻이야. 알겠니? 자, 이런 뜻이 다 담겨 있고요. 3개월. 이걸 8주라고 하는데요. 3개월, 8주라고 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 약물이라든가 이렇게 술, 담배 이런 거 하면은 치명적이죠. 특히 예전에 1960년대인가요? 탈리도마이드 있어. 탈리도마이드인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덧 방지제가 나와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입덧이 언제 일어나면 보통 한 2개월 정도. 봐봐. 거기 2개월 정도에서 일어나. 2개월 초반에. 알겠니? 그러면 이때 약을 복용한다? 여자들이 신나지. 입덧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더니 어떤 애들이 나왔냐면 팔다리 없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때 손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팔다리가 없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약을 전면적으로 이제 안 쓰게 된 거지. 먹으면 안 돼, 하여튼 간에. 애 있을 때 먹으면 큰일 나. 또 이 얘기 한번 해야 되네. 또, 어떤 여학생이 여자애가 굉장히 술, 담배 하고 막 그렇게 남자들하고 막 어울려서 놀고 뭐 같이 혼숙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배가 막 나오니까 이상하네. 왜 살이 찌지? 그러면서 복대하고 다니면서 배 아프니까 약 먹고 막, 배가 계속 아프니 약 먹고 막 이래가지고 복대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아침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이제 딱, 하고 힘을 줬는데 똥은 안 나고 애새끼가 승풍하고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애새끼가 승풍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태어난 애를 보니까 또 워낙 약물하고 술, 담배 많이 해서 그런지 눈, 코, 입이 없는 애가 태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버렸대, 그냥. 버리고 나서 그냥 버렸는데 그 아이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가지고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몰라요? 예, 못 봤어요? 얘 이름이 펩시맨인가 그래요. 펩시맨! 야, 이거 아직도 통하네요. 이 유머가. 예. 자, 이 클래식한 유머가 여러분들 아직도 통하는구나. 몇 년 더 써먹어야지. 자, 야, 눈, 코, 입이 없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애 봤니, 너? 홀맨이나 아니면 스파이더맨. 그것도 있잖아, 눈은. 뒷모습이야, 뒷모습. 애 뒷모습이야. 야, 뒤로 돌아. 왜요? 이 뒷모습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을 봐라. 자, 그것이 수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거기, 괄호 3번에 모체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있죠? 그 짓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알겠어요? 예, 이 짓 하면, 꿈에서라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지? 담배, 술,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뭐냐? 산소 운반이 안 돼가지고, 애가 머리가, 발달이 안 되는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모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만. 마지막 분만. 수정 후 약 266일이 되면 분만이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어요. 수정 후 260일이고요.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는 280일입니다. 뇌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 뇌하체 전엽에서는 적분비 자극 호르몬, 즉 프롤락틴이죠. 프롤락틴. 됐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탄생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여기 앉아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한 30년? 아줌마 한번 나오시죠. 이쁜데요. 자, 여기 현장에 앉아있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이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19년, 20년, 18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전까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생각하세요.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왜 울었습니까, 우리가? 네, 세상에 대한 엄청난 포효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울었을까요? 간호사 엉덩이 때려서? 이거 폐에 찬 양수 터뜨리려고? 양수 터뜨리려고? 물론 아파서 울었겠지. 탯줄 끊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기억이 그래서 울었던 걸 기억하네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분만까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